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2022 버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작업하셨을 때 거의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CS 버전이라고 하는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친구로 설정을 하게 되면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어느 버전에서든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보입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패널들이 옮겨졌던 것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환경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수정이 다 가능할 텐데요. 먼저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자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선의 굵기라든지 글자의 크기들은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크기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의 범위를 지정할 적에 그 가이드라인과 배경의 색깔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라고 하는 색상을 본인이 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창을 따로따로 띄워서 보기 위해 저는 옵션 하나만 더 수정을 할 겁니다.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창을 넓게 혼자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V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게 되면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는 1이라고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밀리미터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이죠. 종이를 열어놓고 나서 아무래도 개체들은 그 위치를 맞춰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눈금자 룰러스를 쇼 룰러라고 키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R 있네요. 작업을 하실 때에 필요한 색상들에 대해서는 문제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것보다는 미리 뽑아놓기를 권합니다. 오른쪽에 스와치라고 해서 샘플 색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따로 그룹핑해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색상들만 모아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새롭게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폴더 모양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일단 시험 보는 동안에만 잠시 쓸 거니까 GTQ라고 임의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색상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색상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New Swatch라고 대화창에 뜰 거예요. 필요한 색상은 CMYK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었으면 OK 단추 누르셔서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추가 색상 값을 지정을 하시고요.
OK에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죠. 색상값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정이 된 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그라데이션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라데이션의 색상은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하나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물감들의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에 대해서 팔레트가 뜰 거고요. 혹시라도 요거 위쪽에 있는 단추와 아래쪽에 있는 단추를 누르시면 색상 값을 숫자로 정하는 방법, 그리고 색상 팔레트에서 불러오는 방법 본인이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CMYK가 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창의 오른쪽 꼭대기에 3줄이가 보입니다. 현재는 K 값만 인식이 되고 있어서 깜장색만 조절이 가능한데요. CMYK가 몽땅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값들을 넣을 수 있게 단추가 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친구도 더블 클릭 CMYK를 색상 넣겠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친구를 질질질 끌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요 GTQ라고 하는 그룹에다가는 넣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선 단색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동네 요 근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가장 뒤쪽에 배경이 되는 요 꽃 모양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꽃 모양의 경우에는 중심이 어디인지를 쭉 파악하셔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동글동글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를 보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 가운데 40, 가로 세로는 정 가운데 50,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를 그릴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적에 그냥 그리시게 되면 중심을 인식하지 못하네요. 왼손으로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거다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왼손을 조금 더 바쁘게 가볼까요?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크기를 가늠하셔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동글라미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채우는 색상은 뭡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뭡니다. 라고 색상을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뽑아놓은 색상에서 가장 유사한 색상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눌러주시게 되면 오롯이 이렇게 채워주는 색상만 남게 될 거예요. 이 친구를 회전으로 돌려볼까요? 회전 도구 누르시고요. 중심을 원의 중심에다 놓고 돌리면 안 되겠죠? 저희가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이 친구를 기준으로 돌리겠습니다. 중심점을 바꿀 때는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8개를 배치할 거니까 45도 각도로 배치하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뚝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을 좀 조그맣게 그린 것 같죠. 다시 캔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적용을 할 거고요. 방금 작업했던 건 반복적으로 또 돌리는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D를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이 될 겁니다. 안쪽을 하나 복사하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돌아오셔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안쪽을 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꽃 모양은 한 덩어리로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도형이나 펜 툴 이용하시고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치거나 빼는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창들 열려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 패스파인더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 겁니다 라고 유나이트 선택하시게 되면 한 덩이로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친구는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숑숑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셔도 되겠지만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를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하는 옵셋 패스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값을 쓸 거고요. 1mm, 2mm, 3mm는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죠. 색상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반복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할 때 선 지나가는 걸 하나 기준선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초록색의 꽃과 쉬프트 지나가는 선을 이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이번엔 패스 파인더에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디바이드 나눠주게 되면 위쪽 꽃과 아래쪽 꽃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다만 선택을 통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꽃이 위와 아래가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그룹을 언그룹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지우도록 할게요. 배경이 완성이 됐으므로 이 배경은 더 이상 움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양동이를 그리도록 할게요. 양동이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가운데가 밝고 양쪽이 짙은 색이로군요. 색상 값은 두 개만 줬는데 이렇게 양쪽 끝에가 짙고 가운데가 밝으다면 양쪽 끝자락은 똑같은 색깔의 농도로 짙은 색이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색상을 하나 더 넣겠다라고 그라디언트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칸을 조절. 밝은 색깔은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던 색깔 M50에 Y100 끝자락에 있던 친구는 다시 원래 짙은 색이었었죠. M90에 Y80 느낌이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동이가 만들어졌는데 양쪽 끝에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스케일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조정하도록 할까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이죠.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점만 선택하셔서 스케일이라고 조절하시게 되면 중심점이 내가 잡은 이 두 개의 점의 가운데로 잡히게 될 겁니다. 중심점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비율만 맞춰주시면 돼요. 90% 정도로 줄여볼까요? 프리뷰 보시게 되면 살짝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복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OK 하시게 되면 양동이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오브젝트를 똑같은 간격으로 크기 조절하는 거 스케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오브젝트 패스를 옵셋 패스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복사하셨을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눌러서 드래그 크기 조절하십시오. 거품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뽀글뽀글 요 거품의 광채 나는 부분은 블러 브러쉬 이용하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블러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동글동글 구슬이 쫓아다니는데 이게 브러쉬의 굵기입니다. 키보드에 엔터키 주변에 보면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텐데요. 브러쉬의 굵기를 크게 작게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빛나는 부분은 이렇게 그 굵기 동일하게 굵기를 주신 다음에 안쪽에다 바로 그리지 마시고요. 바깥쪽에다가 한번 대략 이렇게 그려보겠다라고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색상 값이 흰색이었으면 좋겠네요. 브러쉬의 선이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양동이의 손잡이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 클릭 시작점 여기고요. 지나가는 선 여길 지나갈 거고요. 곡선이니까 쭉쭉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깔이 아니라 선의 색깔, 선이 좀 굵었으면 좋겠죠. 스트로크를 이렇게 두께값 1, 2, 3이라고 주시게 되면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한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면 다시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기능이 있어요. 거울을 어디다가 세울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준점 주시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이쯤이요 라고 콩 찍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된 게 보입니다. 프리뷰로 꼭 깜빡깜빡해서 원하는 위치인지 보시고요. 원본이 사라지면 섭섭하죠. 카피. 문제에서 선의 경우에는 꼭 그 선의 색상과 굵기가 주어져요. 이렇게 선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선이 아닌 척하면 되겠죠? 선으로 그렸던 요 두 개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걸 형태 그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익스펜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얘는 면으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손잡이도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손잡이 만들어 줄 거고요. 모서리의 둥글기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CC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서리의 둥글기를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실 텐데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수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애초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시면서 왼손을 도움을 받습니다. 방향키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게 되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손잡이가 쭉 뻗어 있지 않고 결과물에는 살짝 구부러져 있네요.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꾸깃꾸깃 꾸겨줄란다 라고 하는 워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스타일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친구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브젝트의 락 셀렉션. 빗자루의 경우에는 왕도가 없네요. 펜으로 일일이 다 그려주셔야 될 텐데요. 펜툴 이용하시는 법은 알고 계시죠?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뽑아져 나온 선들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의 길이나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핸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을 때에는 그 핸들이 뽑혀져 나오는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직선이 됐다가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더 이상 곡선 필요 없다 싶을 때는 핸들의 중심점을 클릭하셔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윤곽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선택하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전체를 선택하신 건 셀렉션 툴이고요. 일부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이지요. 필요한 부분들만 수정하셔서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를 배치하실 때 순서도 나중에 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에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작업은 워낙에 많이 작업을 하니까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씩 앞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컨트롤 닫혀라 네모가로, 한 단계씩 뒤로 가세요 라고 하는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완전히 앞으로 가라, 완전히 뒤로 가라 라고 하는 쉬프트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의 네모가로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드시고 나중에라도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각형 안쪽에 둥글둥글 구슬 박혀 있는 거 보이실까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확대를 하셔야 보일 수 있어요. 빗자루의 그림자 부분을 펜툴로 이렇게 일일이 그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잘라내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끝자락은 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라고 하는 칼이 보일 거예요. 칼 경우에는 이렇게 싹둑하고 지나가도록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쓱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쑥 자르고 지나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프 활용하셔도 되고 그 위에다가 펜툴로 덧대셔도 되고 편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빗자루 전체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비율이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개체들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이동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리본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걸리적거리니까 잠가 버리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게요. 셀렉션. 선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라인을 쭉 그려주실 때 삐뚤빼뚤 그려지면 예쁘지 않겠죠? 그때도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그려주시게 되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선의 색깔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흰색. 언급은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고 있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그 선의 두께값과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스트로크에서 두께값까지만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옵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를 했더니 점선으로 숑숑숑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간격이 너무 듬성듬성하지요? 간격을 좀 촘촘하게 주기 위해서 대시의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대시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는 기럭지와 띄워주는 갭의 기럭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값을 따로따로 주는 거고요. 서로 같을 경우에는 하나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시에다가 3이라고만 표시하고 끝나면 선을 그어주는 것도 3, 선을 떼어주는 것도 3, 다시 그려주는 거 3, 떼어주는 거 3, 같은 간격이 되는 거고요. 혹시 선을 이렇게 3만큼 갔다가 조금 짧게 띄고 다시 3만큼 가고 싶고 짧게 띄고 3만큼 가고 싶다면 그 떨어지는 갭값도 다른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갭에 대해서 2포인트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사이가 조금 더 촘촘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실 때 너다라고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다시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리본의 끝자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잘 이루어진 거 보이실 텐데요. 점을 하나 추가해서 그 안쪽으로 좀 옮겨 놓도록 할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포인트 보입니다. 점을 이쯤에다 찍을 거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잡힌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일부분만 수정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뾰족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되시죠?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단계별로 가려면 단축키를 이용하셔라.
반대쪽 리본은 그대로 반사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할 때 걸리적거리는 큰 친구의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잠가버릴게요. 오브젝트의 락에 셀렉션. 반사시켜줄 중심점은 요 리본의 가운데가 아니죠. 리본의 전체의 가운데니까 위치가 바뀔 때는 Alt 클릭하셔서 기존에 있던 아이는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크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는 몽땅 다 풀어주시고요.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저장하시기 전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꺼내놨던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하이드라고 하게 되면 눈금자 꺼졌을 거고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도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깔끔하게 지워질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 황치기 AI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160에 120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이즈가 160, 120인 거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용지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얘는 얼마만큼 만들겠다라고 눈금자를 켜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는 개체들이 좀 많아서 색상들을 미리 몽땅 다 뽑아 놓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그릴 게 어떤 건지에 해당하는 색상들만 그때그때 따로 뽑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우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깃털에 필요한 색상을 미리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을 좀 묶어 놓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이름은 임의로 GTQ라고 줄 거고요. 색상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사각형을 베이스로 깔아줄 거고요. 그 커다란 아이는 더 이상 간섭받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깃털을 그리실 때 펜툴 이용해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펜툴 사용하실 적에 클릭은 직선이었었죠. 클릭 드래그는 곡선이었습니다. 곡선으로 앞으로는 그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뽑혀 나온 핸드 중심점 클릭하셔서 핸드 잘라버리시고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되겠죠.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클릭해서 쭉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만들어진 건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개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안쪽으로 결이 따라 들어간 잘 이은 부분들의 경우에는 칼로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개체 선택하시고 나서 나이프 툴 듭니다. 이만큼을 쌍둥쌍둥 잘라서 없애겠다라고 드래그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여기라고 선택해서 빼시게 되면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나이프 툴 누르시고 나이프 툴을 들어서 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잔상들이 남아서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패스파인더에서 나머지들은 다 합쳐주세요 라고 유나이트
정리하시게 되면 잔상들이 사라지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라든지 핸들의 방향 조절 가능해요. 문제에서는 이 친구를 패턴으로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해서요. 패턴으로 등록을 할 때에 개체를 보아하니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안 들어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냥 하얀 깃털만 패턴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만들어줄 겁니다. 메이크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사이사이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간격이 이만큼 반복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윕스와 하이트를 조절하셔서 더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 현재 저는 24, 28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큰 값 30이라고 35라고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좀 더 떨어져 있는 거 뚝뚝 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차이값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이름 주겠습니다. 깃털. 패턴으로 등록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옵션 값에 이름과 간격을 다 주셨다면 그렇게 할래요 라고 던 해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면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 깃털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화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다시 뽑습니다. 목화솜에 필요한 색상을 다시 한번 뽑도록 할까요? 내가 만든 그룹에다가 새로운 색상 추가. 목화꽃의 꽃받침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고요. 반만 그려서 이렇게 반사시키셔도 되고 대강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펜툴 들으시고 저는 반만 그려볼게요. 클릭 하셔서 대충의 위치는 여기라고 만들어 놓도록 할 거고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형제지간 중에서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보여요. 직선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을 곡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당겼을 때 꼬인다면 이렇게 빙그르르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하나를 다 만드셨으면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보도록 할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했고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툴 이용할 겁니다. 그 반사시켜주는 거울 세워주는 중심은 여기죠. 중심점이 엉뚱한 데 선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옮길 때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거울의 중심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보일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 맞는지 확인하시고 복사할 겁니다. 카피하게 되면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두 친구는 합체를 시키는 게 좋겠죠. 줄기의 경우에 펜툴 이용해서 그리는 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블럭 브러쉬를 이용하세요. 두께값을 보시고 쭉 그려주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질 겁니다. 세제통에 대해서는 이 친구보다는 지금 네모난 상자가 더 좀 쉬우니까 이 친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다시 뽑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각형이 살짝쿵 기울어져 있죠? 비스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쉐어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꾹 누르고 나타나는 쉐어라고 하는 툴을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점 클릭하셔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비스듬히 길어질 수 있어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점들만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그 친구들만 옮겨주시는 방법을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전면과 측면의 경우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 친구들을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면에다가 앞쪽에다 붙일게요. 컨트롤 F. 똑같은 위치에다가 개체들을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겹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다가 패턴 만들어 놨던 아이를 채워주시게 되면 깃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깃털들이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게 되면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개체를 줄일 건 아니고 안쪽에 있는 깃털 모양만 줄일 거기 때문에 그 숫자 값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숫자 값을 입력해 보시고요. 프리뷰로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을 텐데 아래쪽에 옵션에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드세요 라고 되어 있는 체크는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안쪽에 띠지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F 붙여 넣습니다. 깃털의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 정의했던 아이를 복사해서 가져다가 연두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예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뒤에 깔렸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물방울에 있는 반사광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얹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그 두 개의 동그라미를 빼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딱하는 반사광 표현할 수 있죠. 개체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오른쪽 버튼 그룹.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줄이실 때 쉬프트 드래그해서 비율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배치하세요. 세제통을 그리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는 게 좋겠죠?
색상값에서 화살표로 표시가 된 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브러쉬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차콜 패더를 찾으셔서 선에 대해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선의 색상 지정된 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브러쉬에 가셔서 차콜 패더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라이브러리를 콩 찍고 경로가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을 하세요. 창이 뜨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일단 브러쉬가 거칠거칠한 느낌을 주는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름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름들이 쫘라락 뜰 거예요. 차콜 패더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화솜은 그 위에다 얹어줄 건데요. 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흩어지지 않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복사하셔서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 가져다 놓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렸기 때문에 지금의 세제통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반대로 뒤집어 줄 때 리플렉트라고 하는 도구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벨지의 삐져나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라벨지를 한 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 같은 앞쪽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컨트롤 F 하지만 이 친구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적에는 맨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해서 싹 다 가려줄 거고요. 세제통이 잘리면 곤란하니까 세제통은 잠가 놓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세제통에 있는 손잡이 부분까지만 잡힐 수 있도록 쫙 블럭을 잡아서 오브젝트 락을 걸어주게 되면 나머지 라벨지에 엮여있는 아이들만 남게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라벨지 위에 이렇게 노랑 띠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퍼시티 값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에 대해서 값을 5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뒤쪽의 색깔이 이렇게 비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라디언트에서 색상 값을 두 개만 줬는데 그라디언트 된 거 보면 가운데가 좀 밝고 양쪽 끝이 어둡습니다. 그럴 때는 단추 하나를 더 만드셔서 양쪽 끝자락은 어두운 색깔로 가운데는 밝은 색깔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중심의 위치는 슬라이딩해서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양쪽 끝자락을
조금씩 모아주도록 할게요. 개체를 그려놓고 이제 이펙트 그림자만 주시면 될 텐데요. 그림자 형태를 보니까 요 안쪽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 손잡이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요만큼 구멍이 뚫릴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잠김을 다 풀어줄게요. Unlock All. 커다란 친구의 작은 원을 빼셔야 되고요. 중간 친구의 작은 원을 빼야 되니까 이 친구는 복사를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과 중간 원을 몽땅 다 복사하도록 하지요. Alt 드래그해서 옆에다 놓을게요. 커다란 통과 하양이 패스파인더에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빠진 게 보이실까요? 옮겨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얘랑 얘랑이요 두 개를 같이 잡아서 빼줄 거고요. 살포시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림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통 바깥에 그림자가 져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그림자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였고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그 거리와 농도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작업을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편의를 위한 거니까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다릅니다. 210에 297 A4 용지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210에 297.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을 메쉬로 색상을 정해서 깔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가 210에 297 우리 용지와 똑같군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원하는 대로 그려주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이렇게 대화창 띄워서 숫자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에서도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배경으로 깔리는 색깔은 짙은 색이고요. 군데군데 밝아 보이는 부분은 하이라이트 주는 밝은 색입니다. 색상을 좀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필요한 색상은 두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짙은 색깔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도구 상자에서 메쉬 도구를 들으셔서 어느 부분이 하얄 건지를 쿵 찍으시게 되면 여기쯤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쉬가 생긴 게 보일 거고요. 색깔은 밝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역시 아래쪽에도 요쯤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 밝게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널따랗게 배경으로 쓰인 친구는 더 이상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 셀렉션. 뒤에 커다란 배경으로 깔리는 친구들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색상들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언덕처럼 보이는 가장 멀리 보이는 배경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의 경우에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다 그렸으면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위로 블렌드를 이용해서 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랑선과 하양선이 교차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노랑선은 이 정도 느낌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하얀색 선은 좀 더 넓게 지나가고 있죠. 펜툴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이 친구는 좀 그림을 축소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상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색상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노랑선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2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는 2포인트입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하얀색 선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1입니다. 다시 윗수는 1이라고. 두 개의 선을 만드셨으면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끝나는 거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체 선택을 풀으시고요. 블렌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라고 선에다 가까이 대시면 커서의 모양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별표 모양 보입니다. 끝나는 친구는 이라고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보입니다. 색상으로 블렌딩이 됐는데요.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문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단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15라고 숫자 값을 바꾸도록 하죠. 프리뷰 깜빡깜빡하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블렌드된 경우는 선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선택을 하셔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얘도 잠가 놓도록 할게요. 그 위쪽으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구름. 구름을 잘 만들어줬으면 한꺼번에 합체하도록 할까요? 베스, 파인더, 유나이트. 더 이상 움직거릴 필요 없는 친구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하셔서 이렇게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지나갈 수 있도록 브러쉬 작업을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얘를 일하고 브러쉬로 지나간 선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보여져 있는 아이들 물방울은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어디에 있는 친구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일단 창을 띄워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서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양을 보시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썸네일 뷰,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리스트 뷰 이용해서 이름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버블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았고요. 나머지 옷의 경우에는 심볼로 뿌려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심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오브젝트 제작하셔야 되겠네요. 색상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로 사용될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몽땅 다 잡으셔서 심볼 패널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심볼 패널에 드래그 해놨고요. 이름은 티셔츠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 있는 친구들은 질질질 끌어서 직접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일단 원본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뿌려주도록 할 텐데요. 스프레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고 오른쪽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아예 메뉴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거기에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뿌려줄란다 스프레이. 칙 뿌려주게 되면 엄청 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위치를 콕콕콕 찍어서 여기, 저기, 거기 라고 뿌려주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개수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개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Alt 누르지 않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개체가 더 생성이 돼요. 쉬프터 이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를 다시 수정 가능하고요. 사이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크기를 더 크게 키우거나 아니면 Alt 눌러서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스피너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 수정이 가능하고요. 색상에 대해서 보라색 빛이 나거나 아니면 노란색 빛이 난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스테이너 이용해서 물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을 주시는 게 좋겠죠. 스와치에 보시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스테이너 이용하셔서 콕콕콕 찍어주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색상을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왼손의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콕 찍으시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살짝 투명해 보이는 친구는 스크리너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너를 클릭하셔서 콩콩콩 찍어주시면 뒤쪽이 비쳐 보이죠? 너무 많이 흐려졌다 싶으실 때는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시면 돼요. 클리닝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글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줄 건지는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빌롭 디스톨트로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나면 그 위쪽에 이렇게 그 친구들에 대한 옵션이 떠요. 글꼴과 크기 맞춰줬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오목하게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톨트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세탁기를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움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개체들은 오브젝트 꼭 락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의 세제와 여기 동그란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시든지 아니면 패스파인더에서 크롭으로 잘라주시든지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하나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 더 생기시죠. 이렇게 덮어 주시고요. 이 친구와 거품을이라고 두 개 선택하셔서 크롭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펙트로 그림자를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바깥쪽에 그려져 있죠. 안쪽에 있는 원들이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개체 배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오브젝트를 몽땅 다 락 걸어놓던 건 풀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A4 용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만큼 커다란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210에 297짜리 색깔이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죠. 클리핑 마스크에서 그만큼만 가려줄 거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색상이 들어는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색깔 범위만큼 클리핑 마스크 잘라실 테니까요. 몽땅 다 선택할까요? 컨트롤 A 누르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됐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삐져나간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많이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